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예, 요즘에 주식 매매 잘들 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서 요날하고 요날이죠. 예, 요날 이제 크게 먹고 요 구간에서 못했어요. 예, 좀 이제 아쉬운 게 많았는데 사실 잡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확실한 어떤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그 확실한 타점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너무 확실한 것만 잡으려다 보니까 요거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몇 번 있었거든요. 한 네다섯 번 있었어요. 요거 안에서도. 근데 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다 그중에서 한 거의 한 네다섯, 그러니까 다섯 번 들어가면 뭐 한 네 번 정도는 예상대로 흘러가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았는데 결과로만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넣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논리로 해야 되는데 그 논리가 좀 부족해가지고 매수 근거가 부족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라는 그냥 이런 느낌만으로는 저는 안 하거든요.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느낌은 막 감은 그러니까 막 오는데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는데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못했고요. 좀 아쉽네요. 그래도 아쉬운 게 많았어요. 하여튼 근데 못 잡겠더라고요. 근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대신에 이제 저는 한 일주일 전부터 유가를 좀 유심히 봤어요. 유가. 그 유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유가를 유심히 봤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코스피가 이렇게 쭉 폭락할 때 유가도 같이 폭락했거든요. 근데 유가를 폭락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사우디랑 그 다음에 러시아가 증산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유가가 쭉 폭락했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유가 관련된 상품을. 제가 이제 이 탭에 ETN이라고 이제 넣어놓은 게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 제가 하는 건 요놈이에요. 뿅. 이것도 여기 뭐가 돼 있네요. 좀 꺼야지. 저는 이런 거 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놨지 이거? 저는 이런 거 안 보거든요. 잘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안 봅니다. 이런 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자, 또 좀 지워봅시다. 자, 요거를 보면 되는데요. 요게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ETN이라는 겁니다. 원유 레버리죠. 레버리지.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ETN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품인데 얘가 뭐냐면 ETF라고 아시죠? 상장지수 펀드. 제가 한 번씩 가끔 가다가 ETF 하잖아요. 지수가 무조건 오른다. 그러면 ETF 넣지 않습니까? 제가 물론 레버리지 넣죠. 왜냐하면 두 배로 올라가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란 말이 붙었지 않습니까? 두 배씩 움직여요. 예를 들어 예를 들자면 1%가 오른다. 그러면은 지수가 1% 오른다. 그러면 얘는 2%가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런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상장지수 채권이라는 말을 써요. 얘는 ETN은 ETF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냥 말 그대로 이거 뭐 상장지수 펀드냐, 또 채권이냐, 채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산의 가치가 커지면 채권의 가치도 커지지 않습니까? 예, 같은 거예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상품이고요. 이 상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이제 선물을 약간 추종해요. 그러니까 현재 그 어떤 이 현물의 가치보다 상품 구성이 현물 뭐 퍼센테이지 좀, 그다음에 뭐 선물, 그러니까 1개월짜리 선물 뭐 몇 퍼센트, 2개월짜리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좀 복잡한데 뭐 일단 퉁쳐가지고 간단히 얘기하자면 어쨌든 유가가 오르면 얘도 오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저도 완전 자세히는 뭐 잘 모르거든요. 그 상품 구성을 아주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사실 따져서 뭔가 투자하기에는 뭐 저하고 안 맞고요.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논리로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맞고, 어쨌든 그래서 중요하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쉽게 생각해서 어쨌든 선물, 그러니까 앞으로 선물, 그러니까 유가 기름 관련해서 선물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얘는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놈이다. 쉽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상품은. 자, 근데 이제 이걸 유심 있게, 그러니까 유의 있게 본 이유가 뭐냐면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봤어요. 요 때부터 봤을 겁니다. 아마 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처음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게 실제 유가가 폭락한 걸 반영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원래 유가가 WTI가 한 60에서 50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게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대략 한 이 구간, 13,000 정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요구원에서. 그죠? 천 원대니까 최저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증산을 한다고 했는데, 자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 경기가 완전 침체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찌 되죠? 당연히 수요가 줄겠죠. 그러니까 기름을 쓰는 데가 줄지 않습니까? 공장도 안 들어가고 비행기도 안 뜨는데 기름을 왜 써?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기름을 안 쓴다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가 확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로 어떻게 되죠? 유가가 당연히 떨어지죠. 왜? 수요가 줄니까 기름이 남아 돈다는 얘기잖아요. 남아 돌면 뭐죠? 유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냐? 이게 그냥 수요만 줄면은 이 정도까지는 안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10분의 1 토막이 나갈까요? 설마 아무리 2x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이유는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이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수요가 확 주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로 증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더 뽑아내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그 기름 관련해서 전 잘 모르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관심 있어 한번 찾아보니까 기사가 하나 딱 뜨더라고요. 유가 이렇게 네이버에 유가 치니까 기사가 하나 딱 뜨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사우디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던 이유가, 제가 증산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근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기름을 수출하거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름을 제일 많이 수출한 나라가 미국, 사우디, 러시아 이 세 나라입니다. 세 나라. 이 세 나라가 거의 뭐 패권을 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름에 있어서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생산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아주 깊은 쉘이란 그 깊은 곳에서 뽑아내는 석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사우디는 그냥 땅에 빨대만 꽂으면 바로 기름이 졸졸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되게 낮아요. 근데 미국은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단 말이죠. 자, 그래서 사우디가 증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유가가 더 떨어지면 이 미국이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거죠, 미국은. 왜냐하면 생산 단가가 높으니까. 근데 사우디는 생산 단가가 낮으니까 피해를 그만큼 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사우디도 피해를 안 보는 게 아닌 거죠. 피해를 본다는 거, 사우디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간다는 거는 사우디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러시아 피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 세 나라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 물론 미국이 제일 크게 피해를 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세 나라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딱 보고 이제 유가 찾아보니까 딱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이거를 한번 해볼 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이 구간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참 이제 막 고민하다가 왜냐면 얘는 단타를 좀 하기는 힘들겠더라고, 제가 볼 때. 왜냐면 그 어떤 단기적 변화를 알아내기가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오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자, 세계에서 오펙이란 석유 기구가 있어요. 근데 이 오펙이란 기구는 석유 생산량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짜파짜파 해가지고 샤파샤파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석유라는 거는 모든 나라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온 나라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요가 일정하다면은 생산량 가지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 그 중에서 가장 그 석유에 있어서 가장 큰 세 가지 우두머리 세 마리가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피해를. 근데 계속해서 이 유가가 이렇게 낮을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피해를 본다는 건 뭐 크게 피해를 본다는 건 알겠는데, 사우디가 출혈 경쟁, 그러니까 자기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미국을 죽이려고 계속한다? 이게 이상한 거죠. 자, 보십시오. 이런 논리가 서는 거죠. 자, 만약 그렇게 했어. 그럼 이게 성공하지 않아요? 그럼 미국의 쉘 업체가 다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우디 어떻게 하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저걸 하겠죠. 원가를 유가가 올라가겠죠. 왜? 미국 업체가 지금 다 죽어버리면 석유 뽑아낸 곳 한 군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겠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도 오르고, 세 나라가 계속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마리도 안 죽었어. 그러면 자기네들이 계속 피해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올릴 수밖에 없죠. 유가를.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걸로 가도 유가가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놓여든 간에 미래는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적인 측견이 아니고 좀 멀리만 내다봤을 때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이제 살짝 보고 있다가 오늘 잡았습니다. 좀 오를 때 잡았어요. 저점에서 잡지 못했고 좀 아쉽지만 요즘에 샀어요. 요즘에 1580원 정도에 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570원인지 80원인지 하여튼 요즘에 샀습니다. 요즘에 하여튼 다 찝기도 힘드네. 네, 한 요즘 이 라인에 샀어요. 제가 샀는데 오늘 많이 올랐어요. 제가 사자마자 또.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 하도 궁금해서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 그리고 단타로 접근을 안 하고 약간 장기로 보고 해보자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원래 단타만 치잖아요.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하도 궁금해서 진짜 이거 한번 주식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제가 하던 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한번 이거 봤어요. 밤에 지금 와서 이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WTI-U 선물이잖아요. 제가 이게 선물 가격이 반영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 상품이 많이 올랐어요. 22%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내일. 그러니까 이대로만 유지되면, 이 가격이 유지가 되면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물론 이게 뭐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죠. 지금 뭐팍 올라갔다 또 떨어졌네요. 많이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 상태로만 유지돼도 내일 이거 가격보다는 더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게다가 2x이기 때문에 두 배로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일 뭐 어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새벽이니까, 새벽 지금 자정 좀 넘었거든요.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는 분위기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논리가 맞다면은 뭐 들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타가 아니고 이제 장타로, 이제 처음으로 장타를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괜찮은 이유가, 이 상품이 진짜 매력적인 딱 한 가지 이유가, 얘는 이 등락률이 굉장히 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등락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단타를 치기에는 정말 좋으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단타 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 논리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타적인 아주 짧은 순간에 그걸 딱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장타적인 걸로 이제 관점에서 보고 저는 좀 이번에 들어가 봤어요. 처음으로. 근데 이제 처음 하는 거라 자신도 좀 없고, 물론 저 나름대로 논리가 있지만, 뭐 논리가 있다고 해서 뭐 솔직히 뭐 100% 맞냐? 뭐 지금까지는 거의 100% 맞긴 했는데 주식은 얘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사실 이 상품에 대해서도 그리고 100% 알지 못해요. 이제 대충 전반적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100%도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소량으로 그냥 좀 담아봤어요. 담아봤는데 그래도 수익이 꽤, 이게 퍼센테이지가 워낙 높으니까 오늘 보십시오. 35% 올라가서 하루에. 주식은 이런 수익률이 말도 안 되죠. 하루에. 그러니까 주식의 상한가보다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저도 지금 한 20 몇 프로 수익 났어요. 오늘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 수익률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새끼다. 이놈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상품도 있다는 걸 아시고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ETN입니다. ETN 기억하세요.